사판함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승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사판함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저와 함께 사건 현장 다녀오시죠. 95억 원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니 임신한 상태의 외국인 아내를 죽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4년) 돌직구에서도 당시 제가 보도했었던 그 사건입니다. 일명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한 최근 그간의 판결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의문점 3가지 풀어볼 텐데 첫 번째 의문점부터 바로 살펴보죠. 1. 6년 전 사고 수상한 정황들. 자, 6년 전 사고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 꽤 수상하다는 겁니다. 어떤 게 수상했던 점들일지 함께 보시죠. 당시 2014년 8월 A씨, 50세 A씨가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불행히도 임신 7개월에 동생한 아내가 타 있었고요. 24살의 캄보디아 여성이었는데 이 사고로 아내가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남편의 행동들이 수상해요. 첫 번째, 아내 사망 몇 시간 만에 화장장을 예약하고, 두 번째, 아내 앞으로 알고 봤더니 보험 25개를 가입했다. 95억 상당이다. 세 번째, 아내가 사망 후에 손가락 V 포즈를 한 채 사진을 촬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의가 아니라 졸음운전을 했다라고 주장했던 상황인데요. 박승미 변호사님, 단순한 교통사고 비극적인 사망인 줄 알았는데 이 3가지 너무나도 수상해요. 그런데 남편은 졸음운전일 뿐이었다. 예. A씨가 이 사고 전에 총 9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25개의 보험에 아내 명의로 가입을 해둡니다. 그로 인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월 납입 보험료가 300에서 400만 원에 이릅니다. 예. 상당한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아니, 통상적으로 보험금 3,400을 부담하면서 누가 그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까? 상식제 반환 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사고 직후에 이 아내 유족이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갈 테니까 화장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곧바로 화장을 감행합니다. 처갓집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랬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A씨가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V포즈로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사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7개월 된 태아 외에도 이미 딸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사망했는데 슬퍼하지 않는 모습까지 노출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일었죠. 결국 검사가 이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보고 살인과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의 경우에는 우리 양형기준표 살인 5유형 중 3유형 비난동기 살인으로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당히 높게 선고가 됩니다. 경찰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도 수상하다라고 봤는데 잠시 후에 공개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당시에도 졸음운전이었다,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 당시 CCTV 화면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4년 8월 사고 당시 영상, 상향등을 켜고, 상향등 켰어요. 내리막길을 달리는 승합차, 잘 보십시오. 갑자기 자, 방향을 틀더니 이렇게 갓길에 서 있던, 갓길이에요. 8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상향등 켜고요. 지금 방향 틀죠? 지금 방향을 틉니다. 갓길로. 그리고 그대로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경찰은 이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전에 상향등을 켰고 차가 일정하게 주행하는 등 단순 졸음운전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저희 취재진이 만나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고 차량의 충돌 방향이 좀 비정상적이었고 졸음운전과는 수면 유도제가 혈흔에서 나와서 결정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점으로 이어집니다. 의문점 2. 법원의 판결은 그렇다면 어떻게 나왔을까? 여기서부터가 뜨거운 지금 논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힙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으로 가는데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내립니다. 무기징역이 아니다. 파기환송을 내립니다. 최근에 대전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렸는데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이 최근 판단입니다. 살인 및 보험 사기와 관련돼서 무죄다라고 남편의 손을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들어줍니다. 다만 단순 졸음 운전을 했기 때문에 금고 2년형을 선고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보험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수면 유도제가 검출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재판부는 해당 수면제는 일상 속의 다양한 제품에 쓰여서 살해 목적으로 일부러 먹였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다수의 보험은요?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보험비를 노리고 보험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하기에 너무 명확치가 않다라는 설명을 내립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법원 판단이 이 상식적인 판단입니까? 맞는 판단입니까? 제대로 내는 겁니까?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 아니라 사기 사건이었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살인은 그 자체로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법원은 좀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직접 증거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살인에 이를 정도가 되려면 직접적인 증거가 한두 가지가 있거나 범행 동기를 추정할 만한 명확한 정황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보험금이요. 보험금에 대해서도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남편 A씨의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았던 점에 비춰보면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 수면 유도제 성분의 경우에도 이 수면 유도제 성분이 태아에 유해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도 나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수면 유도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 여러 제품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A씨가 의도적으로 아내에게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이 되는데 이 혈흔도 아내가 이미 화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의 몸에서 직접 추출하지 못합니다. 폐차 직전에 차 안에 있던 일부 혈흔을 가지고 와서 성분 분석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직접 증거를 놓쳤을 가능성도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형사 출신의 어떤 느낌인 거죠. 직감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법원의 판단이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이쯤에서 세 번째 의문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결국 남편이 이겼어요. 대한민국 검찰을 상대로 95억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느냐?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이 변수다. 남편은 자, 보험금 지급하라. 민사소송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이길 경우 지연 이자까지 합쳐서 100억 원가량을 수령할 방침인데 보험사는 민사법원에서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릴 것이다 라고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A씨가 먼저 지난 2016년에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A씨가 먼저, 남편이 그렇죠. 먼저. 그렇지만 인사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둔 상태입니다. 사실상 형사재판 결론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재판부가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 만약 A씨가 승소하게 된다면 민사법정이율 5%만 따져도 수령하는 보험금이 1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억 넘는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인데 형사재판 결과와 민사재판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저만 해도 같은 사건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경우에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반면에 민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형사사건은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에 민사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공평 타당하게 분담시킬 것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비록 형사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적절하게 다투어서 보험금 지급을 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만사간의 95억. 그 보험이 가입이 됩니까? 그렇게 다? 사실 보험 가입 전에 각 보험사들이 인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사람의 나이, 직업, 소득 그리고 타 보험 가입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수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 이루어졌던 인수 심사 시에
보험 가입 경력에 각 보험사가 생명보험협회에 입력하는 정보의 일부 기준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사를 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2016년 말부터 신용정보원을 통해 각 보험사가 기존 보험 내역을 빠짐없이 조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변사자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 변사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있고 그 구축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였습니다.